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4단원으로 바뀌었고요. 요게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4단원이에요. 로마자 4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17번 프린트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은 눈에 보이는 물건인 재화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가치 있는 활동인 서비스, 예를 들면 학원 강사의 인강을 구매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돈을 내는 거, 그런 거 서비스죠. 이런 것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파는 곳이죠. 그런 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야채 장수가 야채를 팔고 있네요. 이때 이런 당근이나 배추 같은 거를 눈에 보이는 물건, 재화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이 대장간에서 만든 검이나 이런 것들도 재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만드는 이런 활동, 이것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검을 고쳐주는 이런 활동. 자, 근데 시장이 처음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원시 시절에는 시장이 없었어요. 왜? 이 거래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야채가 필요하면 채집해서 혼자 먹으면 되고, 무기가 필요하면 돌도끼 내가 만들면 돼. 돌도끼를 사고 파는 원시인 보셨어요? 물론 못 봤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스스로 필요한 걸 스스로 만들거나 채집해서 공급해서 썼습니다. 이런 것을 자급자족이라고 하는데,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뭐 이런 거 물건 사고 팔 거래 필요성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는 대장간에서 무기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나누어서 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을 분업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를 써서. 그리고 이 분업과 더불어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대장장이는 농사 지을 생각은 조금 멀리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관심 없고, 나는 겉만 잘 만들면 돼. 농사 짓는 사람은 내가 창을 만드는 것보다 이 농사 짓는 거에만 더 집중하면 돼. 각자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됐는데, 그런 것을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면서 한쪽에만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잘 못하는 거, 대장장이 입장에서 농사 짓는 건 잘 못하니까 이런 야채 같은 게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잘 못하는 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데 가서 구해야겠죠. 즉, 거래의 필요성이 분업과 전문화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업과 전문화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필요성이 생기면서 시장이 형성됐구나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분업과 전문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래할까요?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알아볼 거고요. 자,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했을까요? 시장에서. 과거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거를 물물교환이라고 하죠. 내가 당근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돌도끼 하나랑 바꾸자. 근데 어떤 사람은 당근 5개랑 돌도끼 2개랑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니까 물물교환 방식은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공통된 뭔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공통으로 뭔가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온 이런 조개 껍데기, 이런 게 귀하다 보니까 이런 조개 껍데기나 또는 쌀, 곡식, 이런 것들을 지금의 돈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먹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를 내가 장식용으로 쓰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런 물건 모양의 지불 수단,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물품 화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지금 물물 교환에서 현대로 오면서 새로운 거래하는 방식이 등장했다고 했죠. 바로 우리는 지금 화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는 무엇일까요? 자, 화폐가 등장했다. 화폐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상품, 재화나 서비스, 상품과 상품을 얻기 위해서 교환하는
지불 수단을 말합니다. 또는 지불 방법, 수단. 내가 돌도끼를 가지고 싶으면 이제는 다른 물건들 뭐 가질래? 협상하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 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물품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상품과 교환해서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서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화폐는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물품 화폐지만 다음에는 금속 화폐 같은 게 등장을 하죠. 동전. 그리고 그러다가 요즘으로 오면서 동전은 무겁고 만드는데 저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지폐, 종이 화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종이 화폐 줄임말이 지폐죠. 종이지 화폐, 패해서 그러다가 점점 종이도 찢어지고 불편하니까 우리 신용카드를 쓰죠. 신용카드 쓰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써요? 이 신용카드를 전자로 등록해서 쓰죠. 그래서 우리 QR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QR코드나 또는 뭐 카카오페이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이거를 또 전환해서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고 시대에 따라서 화폐가 계속 달라졌지만 중요한 건 이 화폐가 뭐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 물물 교환에서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화폐의 의미 기억해 주세요. 다른 상품과 교환하는 지불 수단. 다음, 시장의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상품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모두 시장에서 모여서 사고팔고를 하다 보니까 나 이번에 돌도끼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야채가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사지? 예전에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산 넘어서 어긋나기도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싶은데 어딜 가서 만나야 되지? 정보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장소가 생기면서 시장에 가면 내가 필요한 거를 팔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시장에 가면은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을 거야.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역할 첫 번째는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 바로 시장 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그래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장의 역할. 거래 비용 감소. 이 팔려는 사람 살려고 산을 계속 넘고 하는데 시간이랑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소시켰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시장에 가면 그 물건이 얼마인지 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같은 토마토도 이런 토마토도 있고 단단한 토마토도 있고 점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상품에 대한 정보,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의 종류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나눠지죠. 상품의 정보라는 것도 시장의 종류에 따라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뭐 농산물 시장, 농수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곳 또는 뭐 중고 시장도 있죠. 중고품만 파는 곳, 당근마켓 같은 거.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뭐야? 요즘에 시급이 얼마 정도 하지? 편의점 알바가 얼마지? 라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뭐 알바몬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가 노동시장이죠. 사이버 공간이지만. 그 다음에 뭐 사교육 시장. 요즘에 인강이 얼마 정도 하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다음, 시장의 역할 세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같은 시간 대비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회가 발전한다는 뜻이죠. 왜? 분업과 전문화 덕분에. 분업과 전문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시장에다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스스로 더 노력하게 되겠죠. 시장에 팔면 돈이 되니까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단단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업과 전문화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청동기를 가진 사회가 있고
철기를 가진 사회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사회 부족이 싸웠어. 철기가 훨씬 단단해서 이겼어. 그러면 야, 우리도 저 단단한 철을 가져보자. 철이 더 비싸대. 철을 더 만들기 위해서. 철을 내다 팔면 더 돈이 되니까 철로 된 제품을 만들고 철광석을 찾아 헤매고 스스로 전문가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자로 정리해 본 건데, 분업과 전문화를 시장이 있으니까 이게 촉진돼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시장의 역할은 바로 가격을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의 역할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랑 공급이 뭐죠? 정리해 볼게요. 먼저 수요.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 재화, 서비스를 사려는 마음. 아, 나 저거 사고 싶다. 사려는 욕구.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는 아, 저거 사고 싶다, 이거. 그리고 수요자는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수요자. 자, 근데 이 수요는 돈이 없으면, 구매 능력이 없으면 수요가 없는 걸로 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거 그냥 알아두시고. 다음, 공급은 뭐냐? 반대죠. 재화, 서비스를 팔고 싶다. 이거 팔아서 돈 벌고 싶다. 팔려는 욕구.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요와 공급은 마음이에요. 다음에 배울 내용 중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잘 그냥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팔고 싶은 사람. 이 둘을 연결시켜준다. 무슨 얘기냐? 자, 당근마켓이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중고 에어팟을 판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나 사고 싶은데 얼마? 자, 이때 에어팟을 팔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공급자죠. 그리고 이 얼마 물어본 사람이 수요자죠. 이 수요자가 가진 사고 싶은 마음, 수요와 공급자가 가진 이거 팔려고 하는 마음, 공급을 이 중고마켓, 당근마켓 시장에 연결시켜주죠, 지금. 자, 20만 원. 야, 너무 비싸. 오케이. 그러면 흥정해서 15만 원. 오케이. 그러면은 15만 원에 삽시다. 자, 이때 바로 이 15만 원이 가격이 형성된 지점이죠. 자, 시장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흥정을 통해서 가격을 형성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